내과에서 소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동으로 방송하러 갔거든요. 순박한 도시남자 손금주 변호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금주의 시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손금주입니다. 순박한 도시남자. 네. 소녀를 버린 남자. 아니죠. 버리고 왔다면서요? 그 소녀가 집에 있습니다. 아, 집에 있어요. 야, 대답 준비된 대답인데? 아, 괜히 물어봤네.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빼돌려서 신도시 땅 투기를 한 의혹으로 최근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나쁜 엑스들 진짜. 맞습니다. 네. 화 많이 나더라고요. 열받죠. 어제 저녁을 같이 했는데 어떤 분하고 네. 그분이 최근에 살던 전셋집에서 사실 쫓겨났대요. 전셋집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이사 갈 집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고 또 뭐 임대료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고생했다. 네. 그래서 아직 그 못 구하고 임시 거처에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같이 이렇게 저녁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화나죠. 그럴 수 있냐. 네, 화나죠.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임대료 상승해서 국민들은 고통받는데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일부에서도 저희가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투기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 직원들, 네. 예. 전현직 직원들. 첫째,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주택특별법 57조에 보면 네. 이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성립을 하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네. 이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 않다. 네. 또 기존의 관행에 비춰보면 이 증명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벌금형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 네네. 근데 그 뭐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 네. 일 수 있는 경우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 보면 관련 법들이 되게 꼼꼼하게 좀 더 해놨잖아요. 엄격하죠.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최대 5배까지, 그러니까 이익의 5배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되거든요. 네.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네. 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벌금 5천만 원 이하하고는 좀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이익 몰수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징계받고 또는 뭐 이렇게 형사처벌 받는 부담보다 투기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투기를 할 가능성이 아니,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지금 손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실 때 자본시장법에서는 엄격하게 돼 있다 그러는데 네. 여기는 예.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안 물어봐요? 안 따져요? 자본시장 법상으로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사적으로 자기 지인의 투자 또는 친인척의 투자에 사용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 LH공사 사건하고 구조는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의 직원들은 사실상 그래서 그 증권 투자나 이런 걸 거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취지를 준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뭐 처벌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어제부터 계속 발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예 이런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네.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못하게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을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네. 이것이 20대 국회 소장님 계실 때도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저만 발의가 있었나요? 됐는데 저도 있었죠. 근데 처리를 못하고 폐기됐다가 네. 21대 국회에는 작년 6월 23일 날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네.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각 당에 사실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으로. 이 문재인 정부 쉽지 않을 들어서 걸. 네. 실제로도 뭐 여야 국회의원들, 네. 국토부 차관, 그 박선호 차관이라고 네. 이런 분들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언론에서 회자되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사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또 다 투기하는 거 아니라고 저희들은 믿고 싶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아니 LH 다니면 그 직원들은 그러면 부동산 투자 못해요?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반문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돼요? 뭐 LH 직원들 입장에서 뭐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미공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약간의 도덕적 불감증이 네. 강하게 조직 내에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옛날에 막 그 강남 개발하고 어디 개발한다 이러면 복부인들이 먼저 가서 다 사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사전 정보가 이미 유출됐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죠? 복부인들한테 정보 전달해 주면서 자신들도 같이 사고. 얹혀서 다 사고 그랬을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이럴지도 몰라. 왜 우리만 그러냐. 지금의 건물주들이 상당 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강남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뿌리를 찾아야 돼요. 네. 진짜 발본색원해야 되는 이번 게 맞습니다. 기회에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연히 몰수도 못하는 거죠. 예, 지금 규정으로는 몰수를 못하는데 다만 이제 부패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원형해서 몰수가 하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법적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알겠습니다.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손 변호사님께서 요 밑에 나승준님이 주신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런 법들 안 고치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일도 안 하는데 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냐고요. 우리 아이고, 손 들죠 좀. 저희 좀 20대 때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손 들고 좀.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현정님 몰수도 못해요? 와 대단하네. 하혜림님 예, 기억납니다. 소장님 며칠 전에 2년 만에 이사 가야 한다고 문자 드렸었는데 진짜 이사 보고 살맛이 나지 않네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동산 문제 거의 히스토리가 아니고 화병이 나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잖아요. 네. 정말 죄송하죠. 사실 국민. 맞습니다. 20대 때 이런 것도 못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좀 네. 면목이 없고요. 6493번 서시는 분인데 신도시 공사를 중단 또는 보류해서 이자 부담을 이분들에게 많이 지어주는 불이익을 줬으면 합니다 하셨는데 처벌이라도 그럼 단디가 아니지. 제대로 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항목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보니까 뭐 정보 유출한 직원들이 뭐 경징계를 받고 부서에 잔류하거나 승진한 케이스도 있고요. 심지어 승진됐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비위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인들한테 투자 조언한다거나 자문 제공해주고 뇌물 받는 형식이라든가 네. 또 수의계약 형식으로 그 LH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그런 행태들이 많은데 네. 2016년에 566명에서 2019년에 823명까지 급증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실제 징계받은 비율이 12%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 비율이 굉장히 낮고 네. 징계 수위도 낮은 거죠. 네.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이 공공주택특별법의 업무상 비밀 사용죄 지금 문제되는 이 죄가 신설된 게 2019년 4월이거든요. 있긴 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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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설됐는데 지금까지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이 신설돼서 현재 이르기까지 그 주무사장이었던 분이 지금은 현 국토부 장관으로 가 계신 분이죠. 네. 그래서 상당 부분 관리 책임이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책임 어떻게 져요? 그것까지는 뭐 본인이 하시거나 여당이나 정부에서 하시거나 본인이 책임져라. 일단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그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은 져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때 2018년인가에 왜 그 무슨 그 개발 도면 유출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사건이 그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에 세 분이 관여돼 있었는데 네. 다 그냥 경징계가 되고 두 분은 그 부서에 남아 있고 한 분은 승진을 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야 진짜 LH 자체적인 정화 그 기능이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진까지. 어쨌든 좀 전에 문자 주신 분도 그런 문자 주셨습니다만 지정을 아예 취소하거나 보류해야 된다 이런 네. 신도시 지정을 주장하는데 이 배신감 우리 국민들의 배신감 분노 어떻게 위로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부도 사실 LH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벌백계 방침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네. 현재와 같은 사태에 이르지 않고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더라도 개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부담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예.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뭐 전수조사를 말씀하시고 뭐 국무총리 또 국토부 장관 여당 원내대표도 그 시흥의 시의원 때문에 투기에 대한 사과까지 하고 어쨌든 어제 오늘은 사과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밀어붙이는 것만큼이나 네. 이런 민생 이슈 또는 그렇습니다. 민생을 해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좀 단호하게 움직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예, 그럼 되죠? 네, 일벌백계 음. 그 의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은 좋지만 부활하셔가지고 본인의 과오도 책임지고 열심히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우리 민주당의 의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금주의 시선 송금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